안녕하세요. AI 시대의 심장, 바로 고대역풍 메모리 HBM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AI 기술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상상 이상으로 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심에 바로 이 HBM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HBM 기술 발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시장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왜 기술 표준화가 이 혁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건지 보내주신 여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면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이 복잡한 HBM 세계의 최신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HBM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부품, 그 수준을 넘어서서 AI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핵심 역할이군요. 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기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관행이나 속도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 이게 주목할 만한데요. 오늘 그 역동적인 변화의 이면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한 건데요. HBM 수요가 왜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AI 확산 덕분에 올해 1분기에 서버랑 스토리지 부품 시장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2%나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HBM 수요 급증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수요 견인차는 역시 AI죠. 그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수적인 GPU, 이게 핵심입니다. GPU요? 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요. HBM처럼 데이터 이동 통로가 넓은, 그러니까 대역폭이 높은 메모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역폭.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체 서버 시장에서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수준이었는데 이게 60%까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이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20%에서 60%요? 와,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네, 비중 자체가 3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런 AI 서버에는 당연히 고성능 GPU가 탑재되고 그 GPU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HBM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HBM 자체의 성능과 용량도 계속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AI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요 HBM 공급사들은 최소 1년치 생산 물량이 이미 예약되어 있을 정도로 공급이 매우 빠듯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치 물량이 벌써 예약 완료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좀 더 풀어주시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HBM 공급 부족이 AI 인프라 확장 속도를 늦추는 요인,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병목 현상? 네, 다른 하나는 반대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HBM 제조사들에게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성장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현재 HBM 시장의 경쟁 구도는 어떤가요? 누가 앞서 나가고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자료를 실적 보니 SK 하이닉스가 매출 기준으로 한 64% 정도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추격도 상당히 거셉니다. 특히 마이크론의 행보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마이크론이요? 어떤 점이요? 2026년 생산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HBM4에서는 데이터 전송 통로를 기존보다 훨씬 넓힌 2048비트 인터페이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2048비트. 네. 그리고 그 이후 HBM4E 버전에서는 HBM 칩의 맨 아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를 고객 요구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는 옵션까지 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죠. 베이스 다이 맞춤 설정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전략이 실제로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어서 마이크론은 2025 회계연도 3분기에 HBM 매출이 바로 전 분기보다 거의 50%나 급증했고요. 50%요? 네, 연간으로 환산하면 매출이 6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의 성장세가 정말 놀랍네요. 분기 성장률이 50% 가까이라뇨? 그렇습니다. 현재 HBM 시장 자체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기업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창이 열려 있는 셈이죠. 네, 세 기업 모두에게 기회군요. 다만 좀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같은 데서 보듯이 예상치 못한 관세 구가나 수출 규제 같은 지정학적 변수들이 공급망에 좀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기술 외적인 요인도 중요하겠네요. 네, 시장 판도를 흔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HBM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혹시 HBM을 대체할 만한 다른 메모리 기술은 없을까요? 대안은 없는 건가요? 물론 그래픽카드 같은 데 주로 쓰이는 GDDR 같은 메모리가 일부 저가형 AI 가속기나 GPU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GDDR. 하지만 HBM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속도나 GPU 칩 바로 옆에 딱 붙어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그런 긴밀한 통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죠. 아, 성능 차이가 크군요. 네. 또 AI 모델 자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속도가 빠른 D램, 그러니까 저지연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기반의 SSD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AI 모델을 실제로 훈련시키거나 추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성능과 가장 짧은 지연 시간을 얻으려면 현재로서는 HBM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이다. 네. 즉 AI 성능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솔루션으로서는 HBM의 입지가 매우 확고하고 당분간은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HBM의 중요성이 정말 더 와닿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HBM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업계 표준을 만드는 속도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D램 같은 메모리 기술은 보통 4년에서 5년 주기로 세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HBM은 그 주기가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거의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다고요. 바로 그 점이 현재 HBM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대 교체 주기가 급격히 짧아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 가장 결정적인 것은 GPU 제조사들, 특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매우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 로드맵 때문입니다. 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거의 매년 새로운 아키텍처의 GPU를 선보이고 있고 그때마다 더 높은 성능과 용량을 갖춘 차세대 HBM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요구 속도가 표준 제정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인 제덱은 여러 회원사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또 합의를 거쳐서 표준 규격을 확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 업데이트 주기가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 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아,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로봇 기술 발전, 자율주행차 센서 데이터 증가, 또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막 쏟아내는 데이터처럼 처리해야 할 데이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도 HBM의 빠른 진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빠른 건가요? 예를 들어 HBM3 표준 사양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3년. 근데 벌써 시작에서는 HBM3의 성능을 개선한 HBM3E가 주력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심지어 그 다음 세대인 HBM4와 HBM4E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다음 세대까지요? 네, 한 시장 조사기관의 예측을 보면 2023년에는 전체 HBM 생산량 중 HBM3 비중이 사실상 0%였는데 2024년에는 45%까지 늘어나고 2025년에는 무려 9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와, 1년 만에 0%에서 96%라니 정말 숨가쁜 변화네요. 네, 1년 만에 시장의 주력 제품이 완전히 바뀌는 셈이죠. 이런 현상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빠르다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 시장을 주도하는 특정 기업의 혁신 속도를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JED식과 같은 표준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준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모색하게 될 텐데요. 결국 맞춤형 솔루션이 대세가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HBM4 세대부터는 칩 설계 회사, 그러니까 SoC 공급 업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신들이 직접 설계하는 AI 전용 칩, ASIC, 나 맞춤형 칩 SoC에 딱 맞는 최적화된 기능을 HBM에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 흐름이 아주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역할을 넘어서서 더 많은 연산 기능,
그러니까 로직이나 제어 기능,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HBM 칩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베이스 다이에 직접 통합되는 추세입니다. 베이스 다이의 직접 통합이요? 네. 근데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이스 다이를 TSMC 같은 최첨단 파운드리 업체들이 3나노나 5나노 같은 아주 미세한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최첨단 공정이 필요하군요. 네. 이런 복잡한 공정이 가능해지면서 각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고도의 맞춤 설계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더 베이직 아이 기스 다이견이 이 맞춤형 HBM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처럼 JD2기 표준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들의 GPU 아키텍처에 가장 적합한 자체적인 맞춤형 HBM 솔루션을 메모리 제조사들에게 요구하고 이걸 채택하는 움직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 솔루션. 네, 심지어 마벨 같은 통신 및 스토리지 반도체 설계 기업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요 HBM 제조사들, 그러니까 마이크론, 삼성, SK 하이닉스 모두와 협력해서 자신들의 AI 가속기, XPU에 특화된 독자적인 맞춤형 HBM 컴퓨팅 아키텍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독자 규격이라는 말씀이시죠? JD2기 표준을 따르지 않는. 네, 마벨의 발표는 JD2기 표준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2.5D 패키징 기술, 그러니까 여러 칩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기술과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통합해서 표준 HBM 대비 메모리 용량을 33% 더 늘리고요. 33%나요? 네, 그리고 칩 내부에 연산을 위한 공간, 컴퓨팅 영역을 최대 25% 추가로 확보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무려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70% 절감이라니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양의 AI 연산을 처리해야 하는 현대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성능 향상폭이 정말 상당하네요. 표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점이 이렇게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정해진 규격에 맞춘 범용 제품 대신에 특정 용도와 목적에 맞춰서 성능을 극대화한 고성능 솔루션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이른바 맞춤형 반도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또 맞춤형으로 진화하면서 동시에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HBM4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HBM5로 가면서 메모리 대역폭과 데이터 입출력 통로, I/O 개수가 세대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하고 여러 D램 칩을 쌓아올리는 패키지 구조는 더욱 조밀하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따릅니다. 우선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테스트요? 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더 빠른 속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또 칩이 빽빽하게 쌓이면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향상된 발열 제어 기술도 아주 중요해집니다. 발열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맞춤형 설계가 늘어나는 건 역시 각기 다른 설계에 맞춰 테스트 방법을 개발해야 하니까 테스트의 복잡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테스트와 발열 관리 외에 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또 다른 핵심 과제는 바로 용량입니다. 현재 AI 모델들이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일 모델이 수조, 트릴리언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수조개요? 네, 이 엄청난 수의 파라미터들을 저장하고 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막대한 메모리 용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BM5 세대에 이르면 메모리 칩과 컨트롤러를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할지 같은 구조적인 복잡성이 더욱 커져서 표준화는 물론이고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HBM5 관련해서는 어떤 해결책들이 좀 논의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마벨 같은 기업은 HBM5에서 다이-투-다이 인터커넥트 기술, 그러니까 칩과 칩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연결 속도를 높이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이-투-다이. 네, 이런 기술적 난이도 증가는 필연적으로 개발 비용과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최종 HBM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기술 개발뿐 아니라 공급망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2027년 하반기부터 HBM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베이스 다이, 즉 로직 다이를 직접 설계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네, 그 보도 역시 매우 주목할 만한 움직임입니다. 로직 다이는 HBM 메모리 칩들에서 나오는 신호를 GPU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중요한 역할이군요. 네, HBM 4세대부터는 이 로직 다이를 만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나노나 5나노 같은 초미세 공정이 필요하게 되면서 TSMC와 같은 최첨단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맡겨야 합니다. TSMC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면 자신들의 주력 제품인 GPU 생산과 최종 패키징, 그러니까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공정을 TSMC에 전적으로 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HBM의 핵심 부품인 로직 다이 생산까지 TSMC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전략이군요.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핵심 부품 설계를 직접 함으로써 TSMC나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전체를 더 강력하게 장악해서 궁극적으로는 가격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차세대 HBM4의 가격 인상폭이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0에서 40% 수준보다 낮은 한 10%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 네, 이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제조사를 넘어서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HBM 제조사들과의 관계에도 좀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장은 역시 차세대 HBM4 시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내년에 출시할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에 탑재돼 12단 HBM4 공급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매우 뜨거운데요. 엔비디아가 내년 1분기에 최종 품질 테스트,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의 요청에 따라 HBM4 샘플을 공급하면서 최종 품질 인증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인증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회사의 HBM4 개발 접근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삼성전자는 HBM4를 구성하는 D램 칩에 현재 양산 중인 세대보다 더 발전된 차세대 1C D램, 그러니까 6세대 10나노급 D램을 적용했습니다. 1C D램, 더 최신 기술이군요. 네, 기술적으로 더 앞선 세대의 D램을 사용하는 만큼 이론상 성능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공정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수율, 즉 양품 비율을 확보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삼성은 이 1B D램의 내부 양산 승인을 올해 3분기 말까지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를 넘어서 고객사에 제공하는 최종 샘플, CS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현재 주력 제품인 HBM3에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세대인 1B D램, 5세대 10나노급 D램을 기반으로 HBM4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군요. 네, 이미 검증된 공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계획된 시기에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데 더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리스크 프로덕션, 즉 시험 생산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죠. 청량 잠재력이 높은 최신 기술을 택한 삼성과 안정적인 양산을 우선시하는 검증된 기술을 택한 SK하이닉스?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엔비디아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공급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격 협상이나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죠. 다변화가 중요하겠죠. 네,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기술력, 특히 실제 양산 능력과 수율 안정성 등을 아주 면밀히 저울질할 것입니다. 결국 내년 1분기로 예정된 최종 품질 테스트 결과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두 회사 간의 공급 비율은 어떻게 될지 등 HBM4 시장의 전체적인 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내년 1분기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이 결과는 향후 몇 년간 HBM 시장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AI가 촉발한 엄청난 수요 증가에 발맞춰서 HBM 기술은 기존의 표준 재정 속도를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혁신하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특정 요구에 맞춘 맞춤형 HBM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제조사들 간의 기술 경쟁과 전략 싸움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 중 하나는 역시 엔비디아와 같은 시장 주도 기업들이 이끄는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 이상 JDC와 같은 전통적인 표준 기구의 일정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네. AI가 요구하는 극한의 성능과 용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업계는 표준화된 길을 따르기보다는 때로는 자체적인 방식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맞춤형 설계의 부상, 엔비디아의 베이스다이 직접 설계 움직임, 또 마벨의 JDC 우회 아키텍처 제안 같은 것들이 모두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네. 앞으로 HBM을 둘러싼 기술 개발 경쟁과 시장의 재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요. 이는 단순히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서 인공지능과 고성능 컴퓨팅 환경 전체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이 심층적인 분석이 당신께서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